안녕하세요. 출발 진심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어느덧 약간의 강세장 기운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4월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가 전일 마디 지수인 1600을 회복한 데 이어 간밤엔 다우 지수마저 마디 지수인 15,000선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소비 그리고 주택, 고용 지표가 여전히 일제 좋게 나왔는데 시장은 이것을 좋게 해석했고요. 연준 총재들의 잇따른 양적 완화 지지, 구원성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유럽도 같이 올랐다고 하는데 유럽은 벌써 닷새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승폭 이어서 유럽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표 호조와 연준 인사들의 양적 완화 지속 발언 등으로 4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스탠다드&포스 500 지수가 전날 1,600선을 회복한 데 이어 다우 지수까지 이날 0.7%가량 올라 15,000선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4월 3년여 만에 최저치를 보였던 미국의 개인 소비가 5월엔 0.3% 증가하며 반등세를 띄었습니다. 5월 미결주택 매매도 전월 대비 6.7% 증가한 112.3으로 6년여 만에 가장 활발했습니다.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도 34만 6천 건으로 이전보다 하락했다는 소식이 증시에 힘이 됐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와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준 총재 등 연준 인사들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덜어주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양적 완화는 경제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도 있지만 심지어 증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으며 장기 국채금리 급등은 지나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연준의 출구 전략 우려로 시장 금리가 급등하자 미국의 장기 모기지 금리도 2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주택 경기가 감속할 것이란 우려가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데요.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가 4.46%까지 급등하며 한 주 만에 53bp나 뛰었는데 25년 만에 최대폭 급등이라는 분석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이날 1% 안팎으로 오르며 4월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지표가 개선된 데다 6월 유로존의 체감 경기가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네, 6월 마지막 거래일이자 2013년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앞서 급반등했던 우리 시장이 이런 분위기 감안해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외국인 매매도 잠시 후면 확인이 되겠죠. 일부에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부터 개장 전에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호 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략 종목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먼저 사실 주 초반에는 시초가 공략주들도 시장 변동성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전일 BH는 당일에 곧바로 목표가를 도달하는 모습도 보였고 LG 디스플레이도 예상보다 하루 늦은 전일에 목표가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AS 일부 종목에 관해 들어볼게요. 네, 일부 종목 중에서 BH도 역시 이제 FPCB 관련 업종인데, 어제 IT 품질 강한 반등을 좀 보였었고, 그동안 낙폭이 워낙 컸습니다. 워낙 컸다는 건 그만큼, 추구 전략, 우려가 시장에 큰 반응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좀 밀려서 어제 급반등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BH도 18,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11,000원, 짧게 봤습니다만 그래도 10% 정도 올랐었는데 그래도 저평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실적이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110%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3분기까지 4분기까지 지속적인 실적 개선 그리고 PBR 0.9배가 조금 넘은 PBR 1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29,500원 정도가 PBR 1배 수준인데 목표가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이 BH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장 변동성일 때는 역시 같이 좀 힘든 모습이 있었지만 그때는 또 원칙을 지키자라면서 명확히 손절도 하셨었는데 시장이 좋아지니까 또 빠르게 수익까지 주셨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역시 역사적인 저평가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건설주인 현대건설을 준비했습니다. 현대건설 국내 1위 종합건설 업체고요. 투자 포인트는 4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 부분의 수익성 개선을 통한 실적 개선 기대감입니다. 올 하반기에 현대건설이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해외 부분의 수익성 개선인데
2분기부터 해외 원가율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90%의 원가율을 기록하면서 개선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12년부터 수익성 위주의 차별화된 수주 전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이 저가 수주의 인식이 좀 강한데, 현대건설은 이익의 어떤 절대량 증가에 상당히 많은 차별화된 수주를 좀 보였었고, 다른 비교 회사들의 어떤 불안한 해외 부분 실적과 다른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차별화가 좀 확실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해외 수주인데, 올해 해외 수주 목표가 115억 달러입니다. 상반기만 해도 57% 달성한 6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해외 건설 발주 지원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이는 여타 업종 가운데에서도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동사가 집중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집중하고 있는 인프라 건설 발주 상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이런 인프라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른 과연 성장성이 좀 주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메리트와 외국인 집중 매수세인데, 최근에 우려되는 해외 프로젝트 원가 관리 문제가 제한적인 리스크를 좀 보였던 게 현대건설입니다. 이미 충분히 주가에 반영된 수준이고요. 비교 건설 회사들과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에 대비해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지금 현주가 PBR 수준이 1.3배 수준입니다. 역사상 최고가가 4배였고 PBR이 평균 1.8배였는데 최저점 수준까지 주가가 빠져 있고, 외국인도 5월 31일부터 어제 기준 한 70만 원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건설 지금 한 바닥권 정도에서 머무는 모습인데 55,000원대에서 만약 공략이 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단기예요? 네, 59,000원에서 6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인 53,000원 하회시 흔들어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 현대건설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월 28일 금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기억하시죠? 정말 삼성전자의 홈런과 같은 급반등 쇼를 보여드렸었는데요. 현대모비스의 상승폭은 사실 삼성전자 이상이었었고요. 전차가 이끌어갔고 보름 만에 외국인이 돌아왔고 코스피는 3% 가까이, 코스닥은 4% 가까이 나란히 급반등에 성공을 했었죠. 1830과 510선까지 올려놓은 상황에서 오늘 어떤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여줄지,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분위기가 최근까지 요 며칠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었는지 여부를 확정지을 수도 있는 변곡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는데요. 자, 출발했습니다. 자세하게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황규섭 팀장님 플래닛 투자연구소에서 나와주셨고요.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전일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돌아왔고요. 선물도 환매수 하는 척하다 끊겨 좀 걱정했었는데 선물까지 같이 샀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일단 오늘도 상승권에서 좀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제장 상당히 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이제는 좀 장이 돌아선 것 아니냐 이런 확신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많이 낙폭이 과대했던 삼성전자가 6%가 넘는 상승의 기염을 토하면서 지금 135만 원 정도로 좀 그려주고 있는데, 오늘도 약간의 상승세는 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좀 그렇죠. 모든 지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거나 좋게 나오거나 시장은 계속해서 좀 좋게 해석하는 쪽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참 잘 봐야 될 텐데요. 중국의 이번 유동성 축소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서브프라임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도 큰 충격을 좀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판단이 되고, 종합주가지수 차트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WG자 반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0.6%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안 좋은 리포트가 좀 나왔죠.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2분기 실적은 기대치의 성분이 좀 부합을 할 것이나 3분기부터 좀 실적에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 1.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만 약간의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소 지금 투자자별 매매 종합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수에 좀 들어오네요. 아침부터 182억 원이라는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8억, 기관 같은 경우에도 한 138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피 출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 종목도 좀 분석에 들어갈 텐데, 오늘 LG유플러스가 5.6% 급등하고 있네요. 자, 일본의 출발 상황과 우리 달러원의 개장 상황도 좀 같이 브리핑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이 오늘 1.3% 정도 추가 상승하네요. 13,38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일에도 꽤 많이 오르면서 13,000선 회복, 아니 13,200 라인까지 보여줬었는데, 오늘 13,338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일본의 사실 이 같은 상승이요, 지표가 꽤 괜찮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의 지표가 꽤 많이 개장과 동시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발표된 것 전해드릴게요. 일본의 5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전년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0.3% 정도만 하락하면서 사실상 소비자 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진다, 보합세를 보였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약 한 7개월 정도 만에 이제 물가 하락세가 멈췄다는 꽤 괜찮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고요. 5월달 실업률은요 4.1% 정도를 기록해서 예상 한 4% 정도를 약간 웃돌았지만 거의 예상치 정도에 부합한 실업률 기록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지표가 더 있는데, 하나는 소매 판매입니다. 일본의 소매 판매가 0.8% 정도 5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1년 전과 비교했던 그런 수치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나왔던 일본 지표가 산업 생산인데, 역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2% 정도 올라 역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괜찮았고, 실업률 이제 추가적인 하락 없었고요. 실업률은 비슷했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많이 하락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4개 지표 다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괜찮았던 일본 지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원달러 환율 개장 상황을 조금 볼 텐데요. 6원 가까이는 오늘 갭다운해서 출발했습니다. 5원 70전 떨어진 1144원에 개장했는데, 전일까지 3일 연속 하락했었죠. 중국발 악재 이런 것들 때문에 1163원까지 슈팅이 나왔었는데, 일단 어제 50원 깨지고 오늘 40원대 중반까지 깨지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좀 앞서 전해드렸지만 소비, 주택, 고용, 미국 쪽 지표가 다 좋았잖아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배팅이 다시 들어가면서 오늘 달러원 하락 압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의 출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급반등, 그리고 전전일 급반등, 510선까지 올라왔었는데 오늘도 빨간불이네요. 예. 코스닥 현재 3일 연속 이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이틀 동안 6%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가 오늘도 0.86% 정도 강보합권에 출발을 하게 되면서 516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일 연속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가파른 어떤 그 지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쪽에서도 마찬가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IT 부품도 섹터 쪽에서 강세가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강한 급락으로 인한 강한 반작용이라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반동이 앞으로 얼마만큼 나올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는 반등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좀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저께 같은 경우는 왠가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수했었지만은 어제는 기관만 유일하게 좀 매수에 나섰습니다. 기관이 77억 정도 매수에 나섰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들은 5억, 그리고 개인들은 17억 정도 매도에 나서는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출발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또 반대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3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어제 매수를 했던 기관은 반대로 1억 정도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1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과연 얼마만큼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의 어떤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외국인의 매수가 얼마만큼 확대가 되냐에 따라서 상승폭을 더 늘리느냐, 아니면 오늘 시가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냐, 이렇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쪽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의
시장의 수급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뭐 섹터를 보게 된다면 좀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디지털 컨텐츠, 그러니까 게임과 그리고 음원 관련주들이 있는 디지털 컨텐츠 섹터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지털 컨텐츠 섹터 내에서 게임주들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강세를 이끄냐가 또 어떤 시장의 키워드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코즈 소프트는 5.9% 정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IT 소프트웨어 섹터가 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섹터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의료 정밀 기기, 바이오 섹터와 연결된 부분이 많은데 이쪽 바이오 섹터에서도 얼마만큼 올리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티온이 마이너스 0.8%, 메가스터디만 유일하게 0.5% 정도 이제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외에 서울 반도체라든지 SK 브로드밴드, OCI 머티리얼즈, CJ 오쇼핑, 네오위즈 게임즈, 태광,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은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태광,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시장과 동반한 반등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피팅주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아침에 선현물 모두 삽니다. 그렇게 해서 코스피는 1840선을 넘어 지금 49포인트로 50선에 육박하면서 양시장 상승폭이 거의 비슷합니다. 0.8%대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자, 이어서 고스의 작전 타임 세워볼 텐데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뉴욕도 올랐고 유럽도 추가적으로 오르는 모습이라 우리도 오르겠거니 했는데 일단 올라는 줍니다. 언제까지고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오를 수만은 없는데 시장 어디 가면 조금 걸릴까요? 네, 일단 이번에 급락 후의 반등 시점이 참 절묘하다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거의 2주 내내 말씀드렸던 60월 봉선 1760포인트를 어떤 일이 있든 상수를 해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최대 하락폭이 이번에 1770포인트까지 내려왔지만 말씀드렸던 1760포인트를 10포인트 차이로 이탈하지 않으면서 바로 좀 돌려놓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2011년 8월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2012년에 5월 유로발 위기 때 지수가 급락을 했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지지했던 이평 60월봉 이번 하락 때도 반드시 좀 지켜줘야 한다. 학습 효과에 대한 지지가 이탈이 된다면 큰 폭의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지지가 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일단 어제 상승을 했을 때 그동안 매도했던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수세가 그리고 그동안에 매수했던 개인들이 매도에 나섰다는 점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코스피 지수 개인적으로는 이번 하락 후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1850에서 60포인트 정도로 좀 봤었는데 어제 너무 좀 큰 급등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까지의 상승이 1차 단기 고점으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현재 외바닥인데 이따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바닥이라는 게 바닥을 한 번만 터치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바닥을 형성하려면 땅바닥 내지 쓰리바닥을 형성하면서 하방 경직을 만들어야 가장 좀 튼튼한 바닥이다 바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다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지난 2011년, 2012년 큰 폭으로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아래 꼬리를 달고 월봉의 캔들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차 상승이 가능했다라는 점인데 이번에도 큰 폭의 하락 후에 월봉의 캔들을 보시면 아래 꼬리가 살짝 나와주면서 60월봉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년간 하락하면서 상승했던 학습 효과로는 거의 80% 이상 일치한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760포인트를 좀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준다면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면서 하방 경직을 확인하면서 박스권으로 좀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진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종목들은 현재 장기적 관점에서 따라잡는 건 상당히 좀 모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이야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이야 현재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오늘 급하게 추격 매수해서 종목들 따라잡고 홀딩해서 넘기기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어제 현금 대기하고 있다가 사실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치고 빠진 종목들도 있고 가진 종목들도 있는데 저도 아직 시장에 대해서 바닥이다 확신을 못했던 게 어제 매수한 주식 비중에서 볼 수 있겠죠. 어제 삼정 같은 경우에는 풀매수 한번 땡기려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손이 안 나갑니다. 손이.
그만큼 저도 100% 확신을 못했던 것이죠. 10포인트 차로 남겨두고 상당히 좀 지수가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못한 것이겠고요. 10%씩 매수한 종목들을 봤을 때 그대로 그게 마음 상태에 좀 나타났기 때문에 확신이 그만큼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천만다행이죠. 코스피 시장하고 좀 마찬가지로 475포인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단기 쌍바닥 구간, 이 구간 이탈하게 된다면 400포인트까지는 추가 급락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3포인트 차이로 이탈하지 않으면서 아래꼬리 좀 길게 나와주면서 급등 나온 모습인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 시장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코스피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기간이 2011년 8월 그리고 2012년 5월 차트인데, 자, 2011년 8월 차트 아래꼬리가 상당히 길죠. 그리고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반등이 나올 때 한 번에 급등했습니까? 자, 보세요. 상승과 하락 반복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재차 첫 번째 아래꼬리 시점까지 다시 하락을 하죠. 이게 바로 쌍바닥, 쓰리바닥, 우리가 말하는 하방 경직이다. 2012년도 보세요. 2012년 세rum봉이 쭉 장대로 쭉 뺐다가 상승,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저점까지 급락을 했죠. 자,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2011년 8월달 폭락 후에 아래꼬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재차 상승을 했죠. 다시 아래꼬리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내려왔죠. 2012년 5월도 마찬가지예요. 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다 학습 효과입니다. 거의 패턴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지수가 기술적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재차 아래꼬리까지는 80% 이상 다시 내려옵니다. 그 기간이 한 6주에서 8주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은 유효한데 우리가 주식은 단기로만 하는 게 아니죠. 중기 투자도 있고 장기 투자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놓치신 분들은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단기 트레이드는 지속적으로 유효하지만, 중기나 장기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상승 후에 바닥권까지 재차 밀어줄 때 종목을 좀 매수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현명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당분간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건데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좀 이어진다면 다음 주 정도부터는 단기 종목들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밸류21 큐코 대표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현대차 대단하군요. 오늘까지 2%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22만 3천 원 기록하고 있고, 어제 6%대 급등했었던 삼성전자는 소폭 추가 상승하는 듯 했지만 지금은 파란불로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라 할 만한 종목은 역시 통신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LTE 주파수 할당 놓고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LTE 주파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내놨을 때는 이제 KT 쪽에 좀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었는데, 하루 만에 좀 급변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LG나 SK 쪽에 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요. 주가 자체는 지금 LG U+가 한 5% 내외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영향들 때문에 시장도 안 좋았고 가장 크게 올랐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루에 뭐 11%가 밀리는 그런 급락을 맛봤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반등장에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KT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SK와 LG 쪽에서 돈으로 담합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은 어차피 큰 X를 주고 주파수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얻을 것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인데, 하지만 또 SK나 LG 쪽에서는 그거죠. 자기네들은 굳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KT에서 그냥 이렇게 공짜로 거저 주기에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확보해놨던 LTE 고객들을 뺏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LTE 쪽에서는 SK가 1등이긴 하지만 LG U+가 KT를 완전히 따돌린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KT와 LG U+는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시점으로 해서 결국에는 LTE 어드밴스 서비스가 조금 늦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결국에는 뭐 소비자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빨리 주파수 대역대가 좀 나뉘어서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통신주 중에서 탑은 저는 LG U+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지나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회사가 안정되게 되고 있고, 오늘 또 신용등급 평가도 나왔는데 LG U+ 같은 경우에 AA로 좀 상향이 됐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영업 현금 흐름 강화로 인해서 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는요, 자동차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현대기아차가 모두 2% 안팎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기아차 62,000원, 현대차 22만원.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싶은데도 계속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고점 대비해 본다면 당연히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그렇죠.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고 보지만 장 대비를 본다면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뭐 지금 말씀들 해주시는 게 이렇게 전차 얘기하는데, 오히려 전기는 좀 약간 좀 죽은 면이 있고요. 자동차가 좀 이끌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지금 사도 안 늦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다른 전문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말씀을 드렸고, 지수 자체가 지금 쌍바닥을 좀 그려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거고, 그 잠정 실적 결과에 따라서 좀 엇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오른 팩트는 많이 떨어져서도 있지만 2분기 실적이 좋았던 종목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팩트가 좀 없었기 때문인데, 자동차가 전기전자가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이후에 한 번 정도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좀 보셨다가 현금 보유하셨다가 충분히 한 번 정도 내려올 기회를 분명히 줄 거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장상황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현대차 네. 같은 경우에 PBR 1배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20만 원대 초반이 되겠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62,000원 선을 그려주고 있는데 58,000원에서 57,0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전일 급반등 장 속에서도 거의 4% 가까이 오르는 장 속에서도 유일하게 쇠됐던 것이 게임주인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좀 어떤지요? 그리고 아까 뭐 엔터주 쪽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일단은 뭐 1차적으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저께가 코스닥이 이틀 전에 강세를 보일 때는 분명히 게임즈가 보였었지만 어저께 보이지 않아서 스마트폰 부품 쪽 강세를 보였고, 오늘 다시 뭐 게임즈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주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상승 구간 속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의 주체가 됐었다가 기관의 주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일단은 사는 주체마다 조금 끌어올리는 섹터가 좀 틀린 게 아무래도 이런 업종 순환명의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디지털 컨텐츠 서두에 강세를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옴니텔이라든지 그리고 KT뮤직, 액토즈 소프트와 같은 종목들, 조이맥스, 뭐 게임빌 이런 종목들도 현재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게임 섹터 전체를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종 순환매적인 선택, 그러니까 기관과 위의 어떤 업종 선택이 갈리고 있는데, 그로 인한 어떤 엎치락 뒤치락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SM 같은 경우에 전체적 어떤 펀더멘털을 보게 된다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분기 기준으로 200억 전후에 발생이 되고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SM이 탄력적으로 계속 올라가기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떤 반작용이라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뭐 그렇게 방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리고 게임빌 같은 경우 삼성전자 어떤 조인 소식도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이 있긴 하지만, 일단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올라온 이유도, 게임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기관들이 현재 올리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어떤 집중적인 매수,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의한 어떤 반작용으로 게임주가 올라오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게임주 같은 경우 분명히 해외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어떤 선별 작업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다 같이 올라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코스닥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 분명히 게임주도 강세에 보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컴투스 같이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나온 회사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게임빌이라든지 그리고 액터소프트 같은 중국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강세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뒤에를 생각하시고,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게임주들은 동반적으로 그냥 같이 올라온다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세오로보트라는 종목도 아침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FPC 쪽이죠. 상당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좀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7%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 OLED 설비 중에서 그 SFA가 그 OLED 관련 자동화 설비 하시는 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얘기 제가 왜 드리냐면, 세오로봇 같은 경우는 FPCB 공정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FPCB 관련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이녹스라는 종목도 잘 알고 아시겠지만 세오로봇이라는 종목도 FPCB 관련주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뭐 그 대량 증가를 하고 설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인터플렉스 쪽은 일단은 뭐 솔직히 뭐 그 크폭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데 뭐 이 회사 BH도 현재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BH가 지금 현재 2분기에 뭐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BH 관련된 모멘텀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단은 코스닥 시장 내에서 뭐 그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큰데 이런 BH 같은 실적 모멘텀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FPC라는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인다거나 정체를 보일 시에 이렇게 세월호부터 같이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전방 뭐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대 구간을 좀 보게 된다면은 요 종목은 아무래도 17,000원 정도 가격대를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시키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중국주가 좀 강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요. 베이직 하우스 그리고 좀 얼마 전에 어려웠던 코스맥스 올라오고 제닉 역시 네. 약간 중국 모멘텀이 좀 살아나는 걸까요? 단기 반등? 예. 일단은 뭐 각각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제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최근에 뭐 중국 이슈 같은 게 금리 상승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그 제닉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하이미팩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일단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첨도의 그 공장 증설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위생 판매 허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판매 체제 상당히 부족했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한국 제품에 대한 질이 상당히 좋다는 부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마스크팩도 마찬가지로 위생 문제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사액에 대한 부분들이 제닉에 좀 반영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리포트이긴 하지만 마스크팩 시장이 뭐 150, 130억 정도 이상 뭐 성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수혜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해서 얼마만큼 빨리 추세를 돌리냐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베이직 하우스,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좀 연장선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중국으로 비롯된 코스닥 급락 그리고 어떤 그 중국으로 비롯된 어떤 중국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게 되면서 일단 좀 반등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하우스 같은 실적 같은 부분은 제가 보기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장기 평선 241선인데요. 일단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장기 추세가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런데요. 아모레주도 거래소 쪽에 오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화학주가 오르는데 오늘 참 재밌게도 자동차를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이 사더니만 화학주를 또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많이 올라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무려 3.5% 이상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정유주라든지 화학주 같은 경우에 워낙 좀 낙폭이 과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LG 화학 정도만이 이제 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나마 좀 시장 대비해서 버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뭐 친저가를 계속해서 좀 갱신을 하였고요. 장과 무관하게 좀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업황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이런 NCC 기반의 화학주들은 지금 중국의 재고 자산 문제라든지 PMI 지수에 좀 많이 따라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정제 마진에 의해서 좀 정유주들이 마진이 많이 남기 시작하고 그런 부분에서 동반해서 나오는 원자재 값들이 좀 안정이 되면서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리포트가 좀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위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렇게 업황을 좋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2분기 실적도 정명이 좀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에서 3분기 때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좀 확인이 된 다음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 정도의 현금화를 할까요?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예전에 뭐 목표,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언제 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죠.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예전에 저점은 15만 5천 원 선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뭐 중국에 안 좋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밑에 밑바닥까지 빠졌던 상황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1차 반등 같은 경우 한 16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현금화 하셨다가 2분기 실적 보시고 업황 개선되는 거 확실히 보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화학주보다는 정유주 쪽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2010년도 증시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부터 워낙에 투자를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지상 유전이라고 불리죠. 정제 마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화학주보다는 정유주 쪽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주만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오늘 초반부터 또 강세인데 역시 쉰들러 쪽의 소송 취하 모멘텀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10% 이상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나왔던 문제죠. 지분 관계가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인데 예전처럼 그런 탄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하루 만에 이슈로 좀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뭐 쉰들러 있을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에 대한 회기는 보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시지 좀 기업 내면을 보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현재 시장 잠깐 보고 수급 특징주 조언 들어볼 텐데 재밌습니다. 코스닥은 앞서 너무 달려서 그런지 오늘 상승폭이 조금은 멈춘 듯하고요. 코스피는 그렇지 않습니다. 1850선 거의 안착시키려 합니다.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선현물 역시 사주고 있습니다. 전일 수급 특징주 중요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외국인들이 보름 만에 정확히는 15거래일 만에 매수를 했던 날인데요.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팔다가 돌아온 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더라라는 얘기고요. 현대차 그 다음으로 기아차, 모비스 그 사이쯤에 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현대차보다도 삼성전자를 더 많이 샀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매매 종목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전일 금융투자 중심으로 약간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역시 매수했던 것은 레버리지와 코덱스 200. 최근에 이 두 개를 같이 산 적 별로 없었는데 1, 2위로 올려놨고요. 역시 인버스 세 번째로 정리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단 약간씩 정리를 했습니다. 전일부터 롯데케미칼과 LG화학 등 화학주 매수가 기관 기준으로 들어갔던 것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소 수급 특징주 봤는데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매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뭐 특정적인 것은 거의 없고요. 근데 뭐 전차를 좀 크게 좀 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HN 같은 경우를 좀 팔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모습인데 NHN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정지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 분할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헤지펀드 자금이라든지 단기 외국인 펀드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 달간의 거래 정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고 고려아연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까지 겹치면서 조금은 좀 힘들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특징적인 중에서 기관의 매매 종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에 좀 사줬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위해서 낙폭과대 종목을 약간 좀 끌어올렸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말씀해주신 부분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 산 것은 시장의 강세를 예상했다기보다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무려 6%나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다른 종목을 같이 사느니 차라리 ETF를 사겠다 이런 판단으로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은 아직까지 완벽한 강세를 좀 이루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세적 상승은 아니고 아까 사실 우리 이드코 대표님도 작전 세워주시면서 외바닥으로는 글쎄 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올라왔으니까 또 단기간에요. 다시 조금 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나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박스권은 하단 자체를 뭐 1800 이하로 보지는 않고요. 1800선에서 한 1850선 요 정도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좀 그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일단 급락을 한번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래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한번 급락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현금 비중은 좀 필수적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따라잡거나 이러시면서 현금 비중을 좀 필수로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은 덜 먹더라도 분명히 지금 장에서 현금 비중 30% 이상은 반드시 가져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현금 비중 30%를 강조해 주신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래도 최근에 나는 이 섹터를 그나마 제일 낫다고 본다라는 거 하나.
아무래도 뭐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관련주일 것 같은데요. 뭐 대형주 쪽에서는 뭐 SK 하이닉스가 있겠고, 뭐 코스닥 쪽에서는 뭐 몇 종목 뭐 장비주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동차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금 진입하기에는 어느 정도 약간 좀 고점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역시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3분기 때 실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분기 때 실적이 확실하다고 판다면 자동차랑 IT 쪽이 있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랐고 IT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좀 좋게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또한 이제 그 이후에 또 하나 좋게 보는데 역시나 IT 쪽인데 LG 디스플레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 쪽에 신제품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중저가형 휴대폰에 많은 패널이 좀 판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낙폭 정도면 충분히 접근해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현재 1%대 상승하며 1850선 돌파했습니다.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보여드립니다. 네, 전일 외국인들이요 장 초반에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 종가상 매도했죠. 오늘도 지금 비슷한 패턴에 이미 매도로 코스닥은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정리한 종목 파트론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셀트리온, 컴투스 순이었는데 오늘 뭐 사실 게임주 좀 반등을 줍니다만 컴투스, 위메이드 게임빌 외국인이 정리했습니다. 제일 많이 산 종목 서울 반도체였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기관 매매 종목 한번 보실까요? 전일 그래도 한 80억 가까이 매수해 줬었는데 파트론은 뭐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고 또 기관이 제일 많이 사고 매매 공방이 좀 있었군요. 매수 쪽에 보시면 외국인하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간 종목 서울 반도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테고요. 기관이 전일 사면서도 순매수하면서도 제일 많이 정리했던 종목은 게임주 가운데 게임빌 역시 이 종목도 양 매도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외국인 매도 섹터 좀 매도 뭐 상위부터 좀 보게 된다면은 일단 뭐 그 외국인들이 게임주로 어저께 매도를 했던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서두에 디지털 컨텐츠 섹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게임들이 하늘을 올랐다 하늘은 빠졌다를 다시 오늘 강세를 보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 섹터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조금 발생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셀트리온을 가만두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하루는 매수를 했다, 하루는 매도를 했다, 또 하루는 매수했다 이런 식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셀트리온의 추세는 바닥에서 찬찬히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주가 매매 동향에 대해서 조금 너무 흔들리지 말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매수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주 동반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서울 반도체가 가장 늦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 속도 가장 느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급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서울 반도체 같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설비 투자 모멘텀이 있는 코스닥 섹터는 분명히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긴 그림 보시고 단기적인 부분에 일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한마디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520포인트 회복 여부를 체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시장이 뭐 어쨌든 상승할 것 같습니다. 시가 대비 하더라도요. 그래서 상승세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까지만 상승 어떤 추세를 좀 믿고 가시고요. 중요한 것은 다음 주부터 510포인트 즉 장기 추세에 대해서 빠르게 회복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장기 추세가 저항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주부터 좀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얘기는 곧 앞서서 좀 급반등을 했고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추세 상승이 아직 아니라서 520 안착하고 매매하자는 얘기세요? 네. 일단은 뭐 480포인트 잡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앵커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520포인트 즉 장기 추세가 회복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520포인트가 저항이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장기 추세를 돌리기 힘들어지게 된다면 코스닥 섹터 내에서 종목 선택이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 선택에 대한 어떤 그 편의성이라 될까요? 어떤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장기 추세가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앞서서 전일부터 계속 코스닥 분석하시면서 순환매다라고 하셨었는데 전일 유일하게 소외됐던 모바일 게임주가 오늘 또 독보적으로 치고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황규섭 팀장님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의 한마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이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봅니다. 전일 주식승천에는 이효열 멘토와 남은우 멘토가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두 분의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남은우 멘토의 포트입니다. LG전자 비중 25% 가지고 계신데요. 현재 수익률은 0.83%입니다. 이어서 코덱스 레버리지 역시 비중 25%, 현재 수익률은 3%입니다. 이어서 이효열 멘토의 포트입니다. 이 이효열 멘토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 속에서 이 안정화를 위해 이미 보유했던 종목 매도하셨습니다. 현재 모두 현금화하신 모습이고요. 이어서 어제 두 분의 멘토 모두 이 신규 관심주 제시하셨는데, 먼저 남은우 멘토의 신규 관심주입니다. LG전자 이미 포트에 보유되어 있기도 한데요. 재추천해 주신 모습입니다. 이 어닝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72,300원, 목표가는 8만원, 손절가는 66,000원입니다. 이어서 이효열 멘토의 관심주입니다. 기아차입니다. 최근 이 자동차주 흐름 좋은 가운데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62,200원, 목표가는 7만원, 손절가는 55,000원입니다. 이어서 앞서 살펴본 신규 두 종목 오늘 현재가 흐름 살펴봅니다. 먼저 기아차부터 살펴봅니다. 1.96% 오늘도 상승 흐름 좋습니다. 62,3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LG전자입니다. 반면 약세 흐름입니다. LG전자 현재 72,800원에 거래 중인데요. 오늘은 남은우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재추천하신 LG전자에 관한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LG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 AS 함께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전일 다시 주식승천을 통해서 재추천해 드렸는데요. 참 운이 좋습니다. 적정하게 좀 조정을 장중에 보여주고 있네요. 매수 타이밍을 충분히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72,300원 드렸었는데 장중에 살짝 왔다 갔고요. 큰 가격에 뭐 몇백 원 상관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 4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는 3,500억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2, 4분기 실적은요. 5,7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1분기 대비 약 50%의 영업이익률 신장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1분기 가격과 동일한 가격 선상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절대적인 저평가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LG전자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성장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의 판매 출하량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삼성전자를 주가를 굉장히 좀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전체적인 시장의 스마트폰 파이가 작아지는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은 이제 북미와 그리고 동아시아, 미국, 북미와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 70%의 보급률을 넘어서기는 했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영업이익을 누가 더 많이 내느냐,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간 애플이 선도적으로 2009년, 10년에 전부 다 이익을 다 챙겼다면 11년, 12년은 삼성전자가 이런 이익을 또 뺏어오면서 또 독식하던 기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70%가 넘어서면서 전체적인 기술 격차도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후발주자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이익을 선두주자만큼의 많은 이익을 낼 수는 없지만 전혀 없던 이익에서 새로 이익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3위권을 향해서 신나게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휴대폰, 스마트폰 부분에서 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현재 타이밍이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스마트폰의 어떤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일단 나온 부분일 것이고요. 2분기도요. 옵티머스 G 프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200만 대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의 이 스마트폰에서의 판매량이 곧 이익을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본격적인 에어컨 성수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3G 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유럽과 중남미 시장에서 굉장히 좀, 그 도약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4분기에는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는 점유율 3위로 굳건히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일 방송에도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LG전자의 이 IFRS 연결 기준으로 본다면 주가는요, 전혀 평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가 지금부터 이루어질 시점이다. 장세 또한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LG전자 매수 아직까지 매수 못하신 분들은요, 점진적으로 매수를 가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셔라라는 전략, 또 신규로 편입하신 분들도 매수 가능하다, 현재 저점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보다 코스피 힘이 더 우월한 날, 외국인 이틀 연속 사고 있고요. 코스피는 1850선 거의 중반까지, 어제 50포인트, 오늘 20포인트 또 추가 상승 중입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 연준이 1937년 실수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라고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한 것 같은데, FOMC 미 연준은 이 아마추어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930년대면 미 대공황 시기 아닌가요? 2기 대공황 때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성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긴축으로 선회하면서 그 회복세가 꺾이고 그래서 대공황이 한번 들어갔던 시점이 있었죠. 그때를 그 에번스 프리처드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미국이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가 심각하냐면, 그 요 근래 어저께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FOMC 의원들이 양적 완화는 지금 당장 할 것이 아니다라고 너무 그 시장이 과격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연준 의원들이 매파건 비대위파가 왜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마음이 바뀔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뀌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달 전에 1.6 전후였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2.67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거의 40~50% 상승을 한 겁니다. 이게 미국의 양적 완화에서 국채금리가 그만큼 올랐다는 것은 이탈리아로 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상황이거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5%만 나도 뭐 구제금융 받네 안 받네 할 정도의 상황인데, 거기다 경제금융 훨씬 큰 미국 입장으로서는 2.6이면 상당한 거죠. 국가에서 이자로 내야 될 돈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냐? 제가 이제 비교해 주는 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5분의 1 가격인 뭐 다른 종목 20만 원짜리 종목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3.7%면 하락을 하면 그 종목은 하한가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만큼 비중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2.6%, 이게 1.6% 내려올 때까지는 시장이 아마 상승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연준에서 지금 출구 전략을 하고 싶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출구 전략 정지했기 전에도 이 정도 하락이 보였다면 출구를 전략을 시행했을 때는 상당히 충격이 클 거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더 클 거고요. 출구 전략을 하더라도 그동안 살았던 국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금리를 다시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딜레마에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양적 완화를 더해서 일단 완벽하게 경기를 살려놓고 경기가 살아난 상태에서 출구 전략을 해도 누구든지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의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정말 실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왜 갑자기 연준 의원들, 또 대표적 매파, 뭐 제프리 레커 다 갑자기 양적 완화 지지 옹호 발언하는지 또 그 뒷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일본에 대해서도요, 아베노믹스가 미국의 닷컴 버블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사실 국채금리 걱정 있는 두 나라를 꼽자면 미국과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 피터 슈프라고 해서 그 유럽 퍼시픽 캐피탈 CEO인데요. 이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일본의 그 현재 투자 가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생각이 동화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꿈을 먹고 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건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양적 완화를 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 2%를 많이 할 경우에는 일본이 걷어들이는 세금의 절반 정도를 이자로 부채를 감대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 디폴트로 갈 것이다. 일본은 결국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그 국민이 한 90%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봐서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과 일본을 비교한다면 미국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80%에서 9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일본은 240%죠. 정말 과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더 자극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일본에서 가을쯤에 감세, 법인세 감세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한다든가 소득세, 소비세를 증가시킨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시간 관계상 이제 조언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사실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피 1850, 코스닥 510선 정도면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여기서 분명히 눌렸다 갈 거다, 조정을 대비해야 된다라면서 적당한 현금 비중 혹은 추격 매수 자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급 변화에 대해서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수급적으로는 이제 변화가 확실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죠. 다만 조금 하나 더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얼마나 유발시킬 거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동안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을 압박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파르게 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물량을 좀 줄여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 국채금리 1.6%까지 떨어뜨리려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고 시장이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당분간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접근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섣불리 여기 정도가 반등의 끝이 아닐까 하고 비중 줄이는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 지금 선물 1000개억 정도 매수, 현물도 한 600억 정도 순매수 중인데 삼성전자는 조용합니다만은 현대차는 오늘도 2%대 급등 중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